그 지금부터는 주제를 우리들의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다. 이 점에 대해서 각 선생님 돌아가면서 이해하고 알고 계시는 것들을 한번 쭉 발표 한번 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어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다라고 했을 때 모든 문제는 자신이 문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자신이 생각한 내용 같은 거 이렇게 어 그러기 때문에 자기와 자신의 문제를 분리시키고 그거를 알맹이를 끄집어냈을 때 그 나머지 부분은 심리적 정신적인 쓰레기와 찌꺼기이기 때문에 그거는 벗어버려야 될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가다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 찌꺼기다 쓰레기다라는 개념이 사실은 맨 처음엔 잘 이해를 안 갔어요. 안 갔는데 이제 알맹이가 뭔지를 알게 되니까 당초에 생각했던 문제라는 것들은 뭐 더 이상 영향을 미치지도 않고 버려야 될 점이라는 걸 알게 되었고, 그게 우리가 살아가면서 생기는 불가피하게 생기는 어떤 정신적 심리적인 쓰레기다, 찌꺼기다라는 의미를 조금은 이해하게 됐어요. 글쎄, 저의 경우는 지금 제가 고집이 센 건지 아니면 제가 이해를 잘 못했는지 모르지만 이게 심리적, 정신적 찌꺼기 이게 아직 해결이 안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점이 해결이 안 될 것 같은 예감이 드는 이 부정적 감정은 뭔지 모르겠지만 이거를 무조건 긍정을 하고 해결할 수 있다, 쓰레기로 버릴 수 있다라고 규정을 아직은 제가 잘 못하겠어요. 네. 인간의 심리적 정신적 문제를 심리적 정신적 쓰레기와 찌꺼기로 보는 이유가 본질을 들어가 보면 우리가 생을 살다 보면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는데 에너지를 사용하게 되면 거기에 반드시 쓰레기와 찌꺼기가 남게 되는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지금 다루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로 본질로 보면 된다. 이런 취지였었어요. 생을 살기 때문에라는 측면이고, 또 하나는 심리적 정신적 에너지를 방출 또는 그걸 사용하면서 우리가 생을 유지한다는 거죠. 생이라고 하는 부분은 말하자면 살아 움직이는 것이 특징이잖아요. 살아 움직인다는 건 뭐냐면 에너지, 역동이란 뜻이에요. 그게 없으면 우리가 인간이라고 할 수도 없고 죽은 목숨이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역동 또는 움직이잖아요. 움직이게 되면은 여기에 활용하는 또는 이것을 움직이게끔 하는 기제가 되는 게 뭐냐면 심리적 정신적 에너지인 거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먹어야 되잖아요. 먹는 건 뭘 말하자면 먹고 거기에서 그 에너지를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게 중요한 거예요. 맛있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본질로 가면 인간은 먹지 않으면은 생명체를 유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심리적 정신적의 영역은 그것은 먹는 걸로만이 우리가 이런 정신활동이 먹는 걸로만이 되느냐라고 할 때 그렇게 대답할 수는 없어요. 뭔가가 작용을 해서 정신활동이 있는 거죠. 디테일한 부분까지는 우리는 아직 모르지만 뭔가 움직여서 작용하는 거예요. 정신이라는 게. 그래서 인간은 신체와 정신으로 구성되어 있다. 인간은 몸과 마음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게 가장 현재 함축적이고 올바른 표현 아니겠어요? 그러면 신체는 우리가 먹는 섭생으로 그 에너지를 받아서 활용하는 것은 다 알려진 바고, 그럼 정신은 어떻게 움직이느냐? 물론 이 정신도 이 먹어서 거기서 오는 에너지로 하는 건 저기 분명한데,
그것만 갖고 우리의 모든 정신 활동은 그것이 다 설명할 수는 없는 거죠. 더 뭐 어떻게 먹으면은 아인슈타인 같은 머리가 나오고, 어떻게 덜 먹고 뭐 어떻게 잘못 먹으면 지능이 낮고, 그걸로 판별되는 게 아니에요. 뭔가 작용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작용하는 부분을 거쳐서 그 정신 활동을 하게 되는데, 정신 활동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하고 난 그 앙금이 남는다는 거죠. 거기에 대한 잔여물이 남게 되는데, 그 잔여물이 뭉치고 남는 부분이 우리가 얘기하는 심리적 정신적 문제다, 이런 말씀이었던 거죠. 일단 그 심리적 정신적 문제가 쓰레기다, 찌꺼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숫자로 딱 얘기하지는 못하겠지만, 숫자로 딱 얘기하기가 쉽진 않지만, 한 70% 이상은 쓰레기, 찌꺼기다라는 거가, 생각이 되고, 그럼 30%는 뭐냐? 그 정신활동을 통해서 찌꺼기하고 이런 게 생긴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조금, 좀 그런 앙금과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지만, 그게 왜 생기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남습니다. 이게 지금 어떤 이론을 대입하면 좀 도움이 되냐면요. 모든 우리 그 심리학 정신적 문제는 뿌리가 있다라고 우리 배우고 있잖아요. 네. 그 부분을 자세히 이해하게 되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뿌리라는 관점에서. 그것은 뭐냐면, 문제가 단일화된 문제가 아니라 계속 반복돼서 축적된 문제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나무 태를 비교할 수 있는 거예요. 모든 문제는 다 묵혀진 문제라는 거예요. 또 전혀 옛날에 과거나 경험 없이 단순히 오늘 아니면 최근 갑자기 문제가 생긴 것의 성질로 이것이 말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뿌리가 있다라고 보는 시각이라는 거죠. 그럼 뿌리가 뭐냐면, 이전부터 해왔던 것이 반복된다는 뜻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냥 단순히 어느 날 딱 하늘에서 떨어진 문제로 안 보는 거예요, 해석을. 뿌리가 있다는 점. 우리 심리적 정신적 문제는 다 뿌리가 있다. 그 나무태처럼 쭉 이전부터 쭉 이어왔던 문제에 지금 말하자면 증상적인 측면이다라는 거죠. 바다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뿌리란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 뿌리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증상적인 부분은 쓰레기다, 찌꺼기라는 부분이 좀 더 이해가 가고요. 그 다음에 뿌리란 문제가 묵혀진 문제란 얘기를 하시니까, 이제 이게 그 순간에 발생하지는 않고 계속 반복적으로 생기면서 한 거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이게 정신 활동과 심리적인 활동을 하면서 생기는 쓰레기다, 찌꺼기다라는 부분이 좀 더 이해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받아들여져요. 근데 이제 그 프로테이지로 숫자로 하냐면 제 스스로 이게 다 이해한 건가 맞는 건지 모르겠으니까 한 8, 90%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네네. 그다음 박사님이 말씀하시는 이 취지는, 그러니까 정신적 심리적 문제 근원이 있다라는 거는 100% 공감을 하고요. 공감은 하지만 이 원인은 있는 것 같아요. 네, 저도 뿌리가 있다라는 그 문제에 대해서는 저도 90% 이상. 네, 좋습니다. 그래서 뿌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분석을 한다는 뜻이었잖아요. 네. 그리고 분석했던 그 결과가 이게 뿌리가 있다는 부분에 대한 가장 구체적인 증거잖아요. 문제가 계속 이렇게 축적돼서 축적되고 가는 성질이라는. 그래서 뿌리가 없는 문제는 없다는 거죠. 우리가 문제를 이해하고 완전한 치유 또는 치유가 되려면 이 문제의 성질을 꼭 배우시라는 거고, 그래서
문제를 이해하는데 본인이 소개하잖아요. 그럼 주관적이라는 거, 그건 아까 우리 공부했죠. 그다음 두 번째로는 모든 문제는 이 문제를 소개하는 자신의 입장과 속심정이 있다. 자, 이것도 중요하잖아요. 문제와 문제를 소개하는 당사자 입장, 당사자의 속심정이 있다는 거 있죠. 이 부분을 환기시키고 이 부분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치유로 가려면. 자, 여기서 주제는 그 사람의 입장, 그 사람의 속심정이잖아요.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소개한 문제 그 자체만 보느냐, 이것을 소개하는 그 사람의 입장과 속심정이 있다. 이것이 분명한 차이잖아요. 상담에서는 여기에 큰 갈림길이 있다는 거예요. 치료 쪽을 나가는데 이것을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심정,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입장, 이것을 전제한다면 이 심상치료가 치료 방법이 맞고 그런 건 없어. 문제 자체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심상치료가 아닌 다른 상담 방법이라는 거예요. 자, 근데 문제를 소개하고 그 문제와 문제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의 입장과 속심정까지를 우리가 인정하잖아요. 그러면 치료 방법도 이 두 개를 다 다루는 치료 방법을 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문제 하나만 해석하는 방식만을 전개하면 안 되고, 근데 이제 보통 상담에서는 문제를 소개하면 그 문제만 갖고 얘기하고 문제 솔루션, 문제에 대한 논평 그걸로만 상담해요. 네. 그 점에 지금 계속 공부하는 음. 부분이 그러니까 문제로만 보지 말고 그 사람이 그 문제라고 제기했을 때 그 속사정, 입장 이게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그게 뭐냐면 문제가 소개되면 우리는 바로 이것을 소개하는 그분의 입장과 속심정까지를 염두에 두고 다루어요. 오늘 공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니까요. 우리 선생님이 그러니까 크게 이 지금 치료하는 영역에서는 세 가지의 영역이 있는데 문제를 치유하기 위해서 문제와 문제를 소개하는 그분의 입장과 속심정으로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두 번째로는 문제를 소개하면은 문제만 갖고 그것만이 문제라고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세 번째로는 문제를 소개하면 그냥 이 문제를 좀 문제 자체나 아니면 문제를 갖고 있는 사람의 입장 심정 그쪽이 아니고 질병으로 보는 시각이 있고, 그냥 이렇게 세 개로 이해하시면 돼요. 이걸 쭉 풀어가고 이것을 해결하는 그 방식이, 만약에 문제를 소개했어요. 소개했는데 그 사람이 이걸 소개할 수밖에 없는 속심정과 입장을 전제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소개를 했을 때 바로 문제 해결안도 제시할 수 있어요. 문제만 다루니. 근데 만약에 문제를 소개하고 그분의 입장과 속심정이 있다면 문제를 일단은 그것도 인정하고 그분의 입장과 속심정을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제를 소개하고 나서 그 입장과 속심정을 다루는 테크닉과 치료 방법을 또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심상치료 진단 작업, 점 작업, 분석 작업이 그런 것들이에요. 그분의 속심정을 밝히는 거라니까요. 주제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아까 우리 바다님 있죠. 그 인내심이 부족한 문제를 소개했을 때 그 인내심이 부족한 문제로만 바라보고 그걸 해결하는 안을 제시하는 것이고, 이 인내심이 부족한 점을 소개한 그 당사자, 즉 바다님의 입장과 속심정이 있을 거다라고 그것도 중요하다, 그것도 바라봐야 된다고 하잖아요. 그 부분 때문에 우리가 그 문제를 두고 분석에 들어갔던 거였죠. 그 분석이라는 것은 그 당사자, 즉 바다님의 입장과 속심정 있죠. 그 부분을 하나하나 밝혀 들어가는 작업이에요. 지금 한 얘기가 많이 중요하기 때문에 또 점검해야 돼요. 또 나중에 가서 또 딴소리 하시면 안 되니까. 소라님부터 어떻게 이해하셨는가 또 다시 한 번씩 점검하시죠. 모든 문제는 그 소개하는 입장과 속심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심상치료에서는 점작업과 분석작업 등을 통해서 그 사람의 그 입장과 속심정을 잘 살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냥 너무 알맹이만 딱 뽑아서 얘기하시네. 받아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심상치료가 사실 이제 그 어떤 방식인지 사실은 너무 모르고 이제 들어왔었는데, 일단은 사실은 저는 정신적 문제는 질병이라고 생각하는 시각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와서 이렇게 간접 경험을 해보고 이제 그 심리적 문제는 질병이 아니고 그 뿌리를 가진 어떤 그 찌꺼기와 쓰레기다라는 거를 많이 이해하게 됐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질병이라고 보는 시각이 잘못됐다, 이런 걸 지금 받아들이는 과정에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음. 문제를 소개하면 그 이 문제가 질병에서 온다라는 쪽으로 들어가는 거죠. 그 방향이. 그리고 어디 질병에서 왔느냐를 중요하게 여기다 보니까, 그래서 그쪽을 치중하고 이 부분은 치료를 전제로 밝히는 거죠. 근데 우리는 문제를 소개하면 문제를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입장과 속심정 쪽이잖아요. 방향이 다르죠. 음. 그러니까 그런 관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모든 문제는 예를 들어서 과거에서 왔던 어떤 트라우마다든가 또 그 사람이 겪어오면서 만든 문제다, 이런 부분을 그 인정을 안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부분은 그렇다 하더라도 그냥 하고 참고상으로 넘어가지, 그러기 때문에 이것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는 안이 나온다, 이쪽으로 그쪽 가는 게 아니죠. 왜냐하면 다 과거에도 있었고 뭐도 있지만 항상 원점은 뭔가 질병이 있다, 뇌에 문제가 있다, 그쪽으로 일단은 항상 되돌아가서 해결을 하는 것이 큰 지금 메인 치료 방법이죠. 그리고 이제 상담도 다 똑같이 원인을 보고 또는 그 사람의 심정과 입장이 있고 그런 부분을 밝혀야 된다, 그것을 그렇게 취하고 있는 게 아니고요. 그냥 문제를 나오면 문제가 그냥 단일화된 문제로 보는 거죠. 사실 팩트로 보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해결안과 조언을 주는 방식이죠. 근데 우리는 밝혀지잖아요. 그분의 속심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분이 언어로 소개한 것보다도 더. 이것을 정확하게 인식하셔야 돼요. 왜 자신이 언어로 소개한 것보다 이것을 소개할 수밖에 없는 그분의 입장과 속심정을 더 중요시 여기냐는 점이에요. 왜 중요시 여기죠? 그것이 순서나 원리에 맞냐 이거거든요. 그 속심정이 뿌리고 원인이기 때문에 그거를 찾아서 그걸 중요시 여겨야 지금 증상 문제가 쓰레기와 찌꺼기가 되니까 버릴 수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언어로 소개한 것보다도 더 주체 세력이 이걸 소개한 그 자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으면 언어로 소개하고 말 것도 없다니까. 그것이 불가능하다니까요. 내 자신이 있고 내 자신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내가 언어로 소개하거나 내가 어떤 감정을 갖게 되거나 어떤 생각을 하는 것이지, 생각이 주체가 되고 내가 개체가 되고 거꾸로 이게 지금 거꾸로 되면 안 되잖아요. 그건 이해가 되셨죠? 이건 뭐 내가 있고 내가 있어서 정신활동을 하는 거고, 정신활동을 하기 때문에 감정도 있고 언어도 있고 사고도 있고, 이게 지금 질서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떤 사람은 생각을 하잖아요. 생각이 자기 자신을 지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게 다 지금 이 원리를 잘못 알고 있어서 그렇다. 내 자신이 중요해요. 내 자아를 찾는 게. 내가 언어로 내 문제를 소개하고 있다, 이렇게 딱 교통정리할 수 있다는 것. 이걸 이해하시면은 하나씩 다 잘 풀어간다는 거지. 근데 내가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말하는 게 중요하지, 이런 논리에 빠지거나
내가 생각하는 부분이 중요하다 아니다 거기에만 에너지 쏟잖아요. 지금 뭔가 알맹이가 빠진 거라니까요. 그 원리상으로 얘기를 하면은. 그럼 박사님, 조울이나 조현 같은 경우는 음. 그런 거는 내 자아가 내 생각에 붙들려 갖고 내 생각이 내 자아를 지배하는 건가요? 심상치료는 조현, 조울증, 우울증, 강박증 얘기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당사자가 조울, 강박, 공황, 불안 이 얘기 나오잖아요. 이 얘기 나오는 그분의 입장과 심정, 속심정 그쪽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러니까 차이가 어마어마하게 달라요. 이 시각을 바라고 문제를 보는 시각과 치료 방법이. 그래서 보통은 우울증 하게 되면 그냥 그 자체만 갖고 논의하고 연구하고 그래요. 해결을 찾으려고. 우울증은 어디서 어떻게 왔고 그렇게 해서 그러면 그것도 해결 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막 유언하지만 그걸 자꾸 노래에 매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심상치료는 우울증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우울증이군요가 아니에요. 우울증을 이 당사자가 이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과 속심정을 그 부분을 받아들이고 그 사연도 다 밝혀서 해결해야 된다는 취지예요. 아마 지금 그런 정신의학 쪽에 종사하시는 분은 이 얘기를 들어도 그래도 우울증으로 계속 연구하고 해결해야 될 거라는 그 입장을 고수할 겁니다. 문제를 소개하는 그 사람과의 입장과 속심정 이 두 개를 다루면 해결이 되리라는 그 논리가 잘못됐다는 점이냐고요. 그 잘못됐다면 왜 잘못됐냐는 얘기예요. 그리고 반대로 문제를 소개하면 문제를 소개한 그 입장과 속심정을 그것을 무시하고 또는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문제 소개한 것들이 무엇인지를 연구하고 그걸 해결안을 추적하는 일 그게 왜 그게 치료가 되는가를 우리는 또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다시 한번 심상치료는 문제 소개, 문제를 소개한 그 사람 당사자와 당사자의 입장, 속심정 그 부분을 같이 묶어서 문제를 보는 시각이고 이것을 다 다루면서 치유를 인도하고 이걸 두 개를 다루기 때문에 완치까지 수준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죠. 그 당사자가 문제를 소개하잖아요. 그러면 당사자가 평소에 이 언어 활동을 부정적인 측면을 얘기를 하는 측면이잖아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문제라는 것은 내가 언어로 문제가 되고 어렵고 힘들다 그런 부분을 얘기하는 영역이 있다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면 이 부분을 부정적이고 힘들어하는 이 부분들을 긍정적인 부분으로 다 그쪽으로 바꾸거나 부정적인 부분들은 더 관심도 없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더 신경을 안 쓰게끔 되는 그 부분이 진정한 치유라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과연 그건 가능하냐라고 할 때 가능하다 이 뜻이죠. 왜 가능하냐면 아까 초기에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부정적인 것을 느끼고 소개하는 것도 내 자신이고 긍정적인 것을 생각하고 소개하는 것도 내 자신이야. 그러면 한 예를 든다면 어느 날은 왜 기분이 좋아서 기분 좋은 얘기를 하냐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문제가 되고 힘들다고 그 얘기는 왜 하냐고요. 거기에 막 무슨 심오한 법칙이 있을까요? 인간이 왜 오늘은 그 정신활동이 화내고 슬프고 이런 거 있죠. 어느 날은 몇 시에는 왜 내가 오늘 화를 내고 어느 날은 내가 왜 기쁘고 있죠. 그것을 규칙을 막 연구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인간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아침에 기분이 좋은데 어떤 사람은 화날 일이 있어 화내고 그냥 수시로 반복하고 살아요. 그게 우리가 얘기하는 정신활동이잖아요. 정신 에너지를 거기에 쏟아내고 있어요. 그런데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사고 이런 부분들로 오늘 내가 하루를 지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이 필시 앙금과 찌꺼기가 온다라고 이해하셔야 되지. 그렇게 하고 나서 다음날 되면 럴럴러하고 어제 그럴 거 있었던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는 사람은 없어요. 앙금이 하나하나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이해되세요? 우리는 로봇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일회용으로 화내고 나면
그 다음날 또는 그 비슷한 것으로 화를 반복 냈어요. 왜? 직장 상사를 만나서 그 거진 비슷한 그런 자극을 받아서. 그러면 그 사람은 엄청 스트레스가 축적되잖아요. 그게 쓰레기의 찌꺼기예요. 무슨 얘기야? 뭉쳐놓은 거잖아요. 문제를 우리가 이해할 때 소개한 언어로 소개한 문제 그것만 보여야 되느냐? 문제를 소개한 그 사람의 입장과 속심정까지 같이 봐야 되느냐? 그리고 언어를 소개하는 그 사람의 입장과 속심정 있죠? 그 부분까지 다룬다는 부분은 심상치료가 딱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지금. 그 얘기예요. 일반 심리 상담에서 다 자기 얘기하면서 속심정 얘기하지 않나요?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속심정이다. 문제와 속심정이 분리가 돼서 그 부분은 그렇게 처리하고 이해된다. 이런 해석이 없어요. 그냥 그런 개념 없이 하는 거예요. 어떤 이거에 대한 어떤 원리를 알고 하는 게 아니에요. 맞아요. 속심정 얘기도 나오잖아요. 그게 문제 소견과 속심정이다로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전체가 다 그 사람이 하는 말, 그 문제로 보는 거예요. 한 말이 다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그러면은 알맹이와 쭉정이를 골라낼 때 여기서 속심정이 알맹이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 음. 일반 상담에서 알맹이와 쭉정이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묘연해요. 다 같은 문제로 보니까. 그런데 이걸 정확하게 구분하고 그렇게 순서대로 만약에 우리가 진행을 하면 반드시 이 쭉정이를 버릴 수 있게 되는 거죠. 중요한 것은 쭉정이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데 속에 있는 얘기가 다 그냥 한 시간 안에 맞는 얘기를 꺼냈어. 그리고 이런 훈련을 받지 않게 되면 그 상담가가 어떻게 지금 다 한 얘기 중에서 뭐가 쭉정이고 뭐가 알맹이라고 구분하고 판단하냐고. 이거 배운 적이 없고 그러니까 얘기 나오면 다 문제로 알고 듣고 있는데 지금. 그런 상황에서 내담자에게 뭐가 알갱이니까 벗으세요라고 할 수 있냐고요. 구분해 줘야 된다는 거죠. 치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건 알갱이다, 이건 찌꺼기다, 이걸 구분해주고 또 찌꺼기를 벗어나게끔 해주는 것을 정확하게 인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수진님 말씀대로 그냥 다 속심정도 얘기고 뭐 또 다 해요. 그럼 그건 우리가 얘기하는 속심정이 아니라니까요. 속심정에 대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그 개념을 아셔야 된다고. 또 그러면은 속심정의 개념을 연구를 하면 이제 이게 속심정, 이게 알맹이구나 하고 집어낼 수가 있나요? 분석 작업할 때, 진단 작업할 때. 아니 그 표현보다도 네. 사람이 문제를 소개하면 소개한 것 따로 이 소개한 그분의 입장과 속심정 따로 두 개를 보는 훈련을 하셔야 돼요. 그냥 대화하고 다 그냥 문제라고 하면 안 돼.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리고 이 공부를 안 한 분은 그렇게 할 필요도 잘 모르고 다 그 얘기가 그 얘기 아니냐라고 반문하겠죠. 거기에 굉장히 큰 걸 놓치시는 거예요. 반드시 지금 얘기하는 것은 언어로 소개하는 문제, 그 다음에 이것을 소개하는 그분의 입장, 구분,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그 당사자한테 알려야 된다는 거죠. 그럼 박사님, 그 언어 표현 문제와 그 당사자의 속심정을 구분해서 듣는 훈련을 하게 되면 그거에 대한 이제 그 시각이 있으니까 그걸 구분해서 보게 되고 그걸 구분하는 게 자꾸 이제 습관이 훈련이 되면 그거를 상담자로서 내담자한테 그 구분점들 가지고 분석을 해줄 수 있는 시야가 생기나요? 그렇죠. 이건 상담자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앞으로 듣고 이 부분의 중요성을 깨우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훈련이 되려면 이런 지금 오늘 제가 지금 한 말씀을 다 듣고 이해하셔야 그분의 경우가 그 다음에 훈련이 되는 것이지 이것을 들어본 적도 없고 개념이 없으신 분이 그렇게 구분하라고 말을 하잖아요. 불가능하죠. 오히려 반발심이 나거나
하도 제대로 안 되지는 거.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거 오늘 한 말씀을 듣고 중요성을 먼저 아셔야 돼요. 그리고 입장을 확고히 하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 먼저. 그렇게 하고 사례가 있을 때마다 또는 그 문제를 이렇게 듣게 될 때마다 아, 지금은 언어로 소개한 내용이야. 그리고 이제 이분 입장이 또 이렇게 있어. 이렇게 구분하면서 상대방한테도 그 사람 당사자한테도 알려줘야 되고 또는 그런 역할이 아니면 그 사람도 자꾸 이런 걸 들어서 배워서 깨우쳐야 되고 전 국민이 그렇게 돼야 돼요 앞으로. 맞는 말씀이시네. 공감해요. 전 국민이 그렇게 해야 돼. 이게 무슨 나만 문제 그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아니 이게 그쵸? 어떤 문제 있는 사람만이 그 사람한테만 해당하는 테크닉과 기술이라고 이해하시면 안 돼요. 맞아요. 전부 드디어 제가 해당. 이게 공감했어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이게. 사람이 영원히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살게 된다니까요. 도탄에 빠져서 다들. 근데 그러려면은 이런 자세가 돼 있어야 되잖아요. 아니 제일 먼저 중요한 것은 네. 오늘 말씀을 귀로 듣는 거라니까요. 이 그러니까 말씀을 안 들으면 네. 별의별 의미가 없다니까요. 일단 그래도 이 공부를 해야 돼. 먼저 듣고 본인이 그렇구나까지 아하 하고 체험이 있으셔야 돼요. 우리 선생님께서. 근데 오늘 들으셨는데도 아하 체험이 없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오늘 공부가 또 도루묵이에요. 이제 매번 또 물어보고 또 해야 돼 또.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내용이 사실은 저희가 굉장히 그 획기적인 또는 굉장히 큰 사고의 갭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인데 이제 어쨌든 저는 그거를 이제 여기 와서 그거를 받아들이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저한테는 좋은 경험을 또 치유의 경험을 갖게 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일단 너무 좋은 시간이었고요. 근데 박사님께서 이제 박사님한테 질문이 하나 있다면 이제 박사님은 그런 구분을 갖고 있는 이제 그런 시각이 이제 갖춰져 계시니까 제가 내담자로서 제 문제를 소개해서 이제 좀 인내심이 부족한다는 얘기를 했지만은 그거는 뭐 사실은 언어로 표현한 문제지 제가 그 얘기를 하게 된 제 속심정은 그게 아닐 것이다라고 하면서 그 분석을 저한테 이제 해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렇게 시각만 가지면 그런 분석의 능력도 같이 생기나요?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굉장히 이게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저희는 이것을 공부하고 싶은 사람한테는 이론 공부가 따로 존재하거나 치유하시는 분은 또 다른 치유를 하는 게 아니고 그저 이런 모든 내용들을 한 걸음 한 걸음 듣게 되면은 또는 눈을 뜨시면서 치유가 되시는 분이나 사람을 그 치유로 인도하는 능력이나 또는 내가 갖고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이 세 가지가 자동적으로 갈수록 그 부분이 채워져서 해결됩니다. 따로 뭐 이반은 뭐 이걸 배우고 그런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인식을 버리셔야 되고 누구나 다 오게 되면은 본인이 나중에 상담 활동을 하는 취지로 오셨든 내 문제를 진정으로 치유를 원하시는 분이거든 아니면 내 가까운 사람들을 내가 도와주고 싶거든 다 해당되고 다 유익하다는 거죠. 우리 공부가 말하자면 그냥 문제도 해결되고 사람을 어떻게 해야 해결되는지 그 노하우도 알게 되고 이 공부 내용 자체가 그렇게 지금 마지막 꾸준히 듣게 되면은 어느 시점에 가면 다 그렇게 되세요. 저는 그 문제를 소개하는 것 따로 그다음에 속심정을 따로 보라는 거 또는 새롭게 배운 거고요. 그다음에 속심정에 대한 공부와 개념을 알라고 하셨는데 이렇게 계속적으로 공부를 하다 보면 처음에 잘 이해되지 않고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겠지만 계속 듣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아하 그런 이제
체험이 올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이 좀 생기는 저녁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냥 계속 들으시면 그냥 네. 어느 순간에 다 이해하고 받아들이게 돼 있습니다. 그냥 자동적으로. 음, 음, 음. 네, 저도 이 사람마다 이게 받아들이는 정도나 시기가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요. 다름을 인정하면, 이게 언제가 됐든 이걸 계속적으로 이렇게 이쪽에서 이제 몰입을 하고 생각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조금씩 정리가 될 것 같아요. 반복적이면서 이렇게 스피릴로 이렇게 뭐라 그러죠? 그걸 뭐 융수철처럼 이렇게 돌아가면서 반복하면서 이 계속 자연스럽게 습득이 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 같아요. 이 수업이. 아주 좋습니다. 네. 네, 아유 오늘 굉장히 유익한 내용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일단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주 철저히 중요한 개념, 그런 인식으로 받아들이시고 또 진도를 나가면 좋겠습니다. 혹시 콩이님 뭐 한 말씀 하실래요? 아니면 음, 음, 알겠습니다. 네, 자 우리 선생님, 말씀하실 것 같은데. 아니요. 근데 저는 근데 들어도 그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오늘 듣는 아니 건데. 당연히 그렇지. 모처럼 와서 들으면 네. 좀 어렵다고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자꾸 계속 이렇게 듣고 좀 노력은 하거나 좀 거기 좀 투자는 좀 해야 돼, 쉽게 얘기해서. 네. 근데 오늘 다 들으셨어요? 네, 이게 들었는데 음. 또 네, 잘 아유, 그러면 아주 훌륭해. 들은 것만 해도 엄청 큰 보물이에요. 이걸 네. 듣고 이해 소화하잖아요. 네. 그러면 그냥 다 치유가 된 거 수준이에요. 다 치유가 된 사람은 이 얘기가 다 들어요. 근데 좀 어렵긴 어려웠어요. 오늘 음. 하시는 그러니까 말씀은. 어려운 건 내 안에 아직 어두운 면, 아직 해결이 안 된 면이 있으면 이 모든 것들이 완전한 치유를 전제하기 때문에 그만큼 이 부분이 다 안 받아들이는 부분이 생기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그러니까 계속 듣다 보면은 치유 쪽으로 가겠죠. 네. 다 이해되면 그게 완전 치유니까. 네. 아무튼 오늘 콩이님 와서 반가웠고요. 네. 다음에는 같이 이제 얼굴도 보고 같이 또 네. 진행합시다. 네. 네, 오늘 같이 인사하고, 네, 다음 기회에 네, 봅시다. 고맙습니다.